부동산을 뭔가 매수하려면 반드시 임장을 해봐라.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 대한민국 임장의 여왕 메디테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메디테라님께서 저희 페용TV에 나오시면서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메디테라님의 분석이 너무 좋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 얘기해 주니까 와닿는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사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내 집 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또 문제는 얼죽신 트렌드로 신축이 너무 비싸졌어요. 예. 그래도 나는 아직도 신축 살고 싶은데 그리고 좋은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집을 들어가면 내 집 마련하면 이왕이면 이사할 때 집값이 오르면 좋으니까 그런 집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챙겨보면 좋을 단지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른바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하락률이 높은 단지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들 중에 앞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딱 꼽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많이 떨어졌고 이 아파트는 사면 좋고 사면 안 되는 지역, 요거 저희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야, 메디테라님이 이런 거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아유, 좋게 봐주셔야죠.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이랑 촬영하고 나서 예. 대표님 얘기하셨던 게 딱 맞아가지고 딱 떠올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요? 그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가요. 예, 제가 전세가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올림픽 파크폴에 오늘 1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떨어지겠지 하고 1년을 지켜봤는데 안 떨어져서 강북 쪽에 레미안 라그란데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조금 서로 반신반의하면서 좀 이렇게 끝났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또 모니터링 한다고 확인했는데 5천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네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앞으로 지금 전세가보다는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제 얘기가 맞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강북권의 이 수요와 강남권의 수요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걸 뭐 정확하게 맞췄다 예측했다라기보다 그동안 수없이 우리 이제 메디테라님께 배운 것도 있고 또 이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드렸던 게 뭐 또 맞았던 것 뿐이고. 그게 또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이게 잘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제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웬만하면 얘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참 잘 맞았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준비한 이 내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단지들 과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면 좋은 단지, 요걸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방송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어디입니까? 네, 이펜하우스 3단지라는 데인데요. 네. 총 세대수가 1339세대로 대단지예요. 그래도. 대단지죠. 근데 얘가 1위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무려 2년 동안 23년도부터 23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23%나 하락했어요. 23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걸 2년으로 또 끄는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 2021년 하반기부터 쭉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23년도 1월부터 다시 반등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울이.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도 생생한데요. 23년의 초반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할 때 다시 대세 상승 구간이 온다라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그때 욕을 먹으면서 했던 말이 23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뛰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보니까 23%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단지가 있다는 거죠. 23년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제 손 한번 잡으세요. 네네. 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네. 지금 잡으면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급락한 이후에도 23년도, 24년도에 막 올랐다라고 하는데도 떨어진 게 지속된 단지인 거죠. 그렇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네, 거죠. 계속 내려간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야대가 47평이에요. 47평. 평수가 좀 크다. 네, 왜냐면 지금은 서울에서도 20평대가 메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30평대도 힘든 데는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더한 47평형이니까 사실 수요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얼마예요, 그 가격이? 지금 매매가 8억 3천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23% 하락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한 10억 했던 거네요? 네네네. 근데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천구 신정동에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양천구의 행정구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저기가 목동 그 교육 구역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 바로 부천시예요. 맞아. 네네. 맞아. 기억나요. 네, 부천시 오정구가 바로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행정구역을 바로 경계로 두고 있는 끝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군이랑 학원가랑도 멀고 그러네. 또 신축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어렵게 준신축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13년 차니까. 네네, 아무래도 2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금 전세가 보니까 평균이 5억 9천 정도 하네요. 네네. 그럼 갭 차이로 따지면 한 2억 3,500 정도라고 나와 네, 있는데 여기에. 이 정도면 뭐 지금 우리 메디테라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네. 안 돼. 안 돼. 아,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면 이 펜하우스 사시는 분들이 또 약간 또 속상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그냥 거주 관점에서만 편하게 사는데 괜찮아. 난 만족도 있어. 그러면 그냥 사셔도 돼요. 아니 거주하는 데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단지인데 네. 이제 본인이 여기서 나중에 이사를 할 때 좀 수익을 해서 또 좋은 데로 가고 싶다. 좀 수익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가치 있는 좀 내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디 있나요? 아, 그럼 이제 도표를 보시면 제가 1위부터 7위까지 뽑아왔어요. 예. 그래서 1위가 이제 양천구 신정동 이펜하우스 3단지, 그 다음에 구로구 항동, 한양 수자인 에듀힐스. 한양 수자인도 정말 22%까지 하락했구나. 네네. 근데 심지어 얘는 5년 차예요. 신축이야. 신축이지. 평형대도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3평형인데도 네.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야. 근데 이게 구로구 항동이라는 입지적인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이것도- 지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네, 그 다음에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예요.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제가 아는 후배들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후배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후배 중에 그 뭐 방송사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방송사에 근무한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상암동 쪽에 직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맞아요. 상암동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를 많이 사는데 제 후배 친한 PD 중에 코스염 조금 난 친구 하나 있어요. 키도 크고. 그 친구가 굉장히 저 아파트를 사면서 형님, 저 아파트 잘 산 거 맞죠? 한 10번을 물어보길래 제가 10번 다 대답을 피했어요. 대답을 안 해주셨군요. 왜냐면 뭐라고 대꾸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뭐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또 많이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또 얘는 또 42평형 큰 거. 아하. 물론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수요가 나름 짱짱한 지역이긴 해요. 저기를 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사람들 거주 만족도도 높고 좋은데 여기서도 42평대 대형은 수요가 받쳐주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서울에서도 40평대 대형이 이제 되는 수요가 받쳐주고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단지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은 접근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근데 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평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의 경우는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되게 비싸요. 성수동 막 90평대 막 이런 거. 성수 90평대는 뭐 엄청 비싸지만 마포 쪽에 가거나 용산 쪽에 가더라도 한 40평대 중반 후반대 요럴 때 아파트들이 오히려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맞아요.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넓은 평수를 찾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저쪽 응암동 쪽 가니까 오히려 좀 대형 평수는 좀 선호도에서 좀 떨어진다. 그죠. 수요가 20평대, 30평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20평대가 강세죠. 자, 다음 또 보니까 신내동도 있고. 네, 신내 대시양 보래. 예. 얘도 이제 연식도 이제 신축이 아니고 평형이 48평형이잖아요. 저기도 대단지인데 1800단지가 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은 쉽지 않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 천왕동. 이제 항동이랑 멀진 않고, 그 이번에 나온 사실 광명의 광명역타운 있잖아요. 예, 그 예.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에요. 맞아요. 그 천왕 이펜하우스 5단지 얘도 신축은 아니고 준신축급인데 33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률이 14.38%. 양천구 신정동의 이펜하우스하고 천왕 이펜하우스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브랜드 또 네임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구로구 항동의 한양수자인 에드힐스인데 2위에 에드힐스가 있었잖아요. 예. 얘는 33평형이었고 얘는 30평대 조금 더 작은 평형수인데도 많이 하락했다. 하락률이 높다라는 거죠. 13% 됐네요. 네, 그래서 항동은 지금 사실 이것도 항동지구로 개발을 한 약간 신도시급으로 택지를 개발한 건데 네. 입지가 아무래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하락률이 좀 있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지금 제일 끝에 흑석동이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에 저기는 오늘 메인인 거죠. 아, 이게 메인이에요? 그쵸. 메인을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그러면.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13%나 하락한 겁니까? 네네. 서울인데 예. 게다가 동작구예요. 동작구의 흑석동인데 지금 13% 하락했다는 게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일인 거죠. 아니, 그 요즘에 얼마 전에 흑석동의 한강변에 27억을 찍었던 아파트가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흑석동 거기 라인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좋죠. 새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도로가 그 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려면요. 지금 아직 아파트들이 다 안 들어섰잖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만약에 이 아파트 대단지들이 다 들어섰어. 그럼 거기 어떻게 지나가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아파트만 이렇게 올라간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게 이 도시 개발의 가장 기본인데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 게 도시 계획의 기본이냐? 네? 참나 진짜 이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화를 좀 내긴 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훅 올라오셨네요. 네, 왜냐면 이런 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왜냐면 그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시각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훅 올라와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뭐 엄청 많을 겁니다. 맞아요. 흑석동은 또 최근에 지금 이 한강 센트레빌 1차가 이제 마이너스 13%로 하락률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변에 변화되는 거를 또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도로 문제가 정말 시급해요.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 도로 문제 얘기예요. 거기는 정말 거의 2차선이에요. 양쪽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가고 2차선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아파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 가운데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는 건 어떤 거 있어요? 본인. 나머지들은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네. 올라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굳이 미리 사서 대출이자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알아볼 애를 하나 추천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동작구 흑석동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태 도로 좁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또 거기구나. 왜냐면 그래도 좋아질 만한 여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같이 갈래. 그래도 나는 그러네. 선호도가 그래도 높아야 나중에 이게 환금성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우선 도로도 개편이 되고 하려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뭐 해야지. 네. 정부에서도 시책을 해주지. 안 모이는데 사람이 없는데 막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한강 센트러빌 거기가 위치가 참 좋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도 얘는 평일대가 43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하락률이 높은 애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입지 좋은 그나마 애들 중에. 그래서 그나마 10% 떨어진 애 중에 43%면 그래도 얘는 이 정도 입지면 43평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강 센트레빌 1차 요 입지를 가져왔어요. 예. 흑성역이랑 가까워요. 도보로 그렇죠. 가능해요.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반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를 서반포라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나름 평지예요. 또 요 위에는. 그 뒤에는 이제 여기도 쭉 경사도가 맞아요. 있긴 하지만 나름 평지고 아직 얘네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얘네가 좀 높다라고 하면 일부에서 이제 한강이 뭐 보일 수도 있죠. 이제 머지않아 그 바로 앞에 있는 명수대 현대 그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뭐 있기 때문에 저기 재건축하는 순간 저기도 분명히 또 용적률 많이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저기도 이제 한강에 뾰족하게 올라가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한강 안 보이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그때 한참 막 하락하고 재건축 재개발 밀어준다고 예.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금방 사라진다고 부동산에서 당장 돈 넣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데 자기 어떡하냐고 노후의 자금으로 했는데 어떡하냐고 막 묶여있다 이거지. 네, 확 묶였다. 왜냐면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좀 오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 지역이 서울에서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포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인식이 많이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주변에 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경사도가 또 엄청 있고 이제서야 이제 재개발 애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 좀 관심을 가져요. 아크로 리버하임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네, 엄청 여기 많이 뛰었습니다. 뛰었죠. 네, 그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여의도 가기 전에 이제 뭐 노들역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흑석한강 센트레빌 1차 여기거든요.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쪽에 원래 다 이제 빌라 다세대 경사가 또 많은 데로 이렇게 있었는데 곧 분양 예정으로 이제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저 대단지가 들어오면 저 도로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대단지 들어오고 여기 대단지 들어오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는 어떻게 써요? 얘가 올라가면 같이 견인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 대단지 들어가면 주변에 인프라 지금 사실 이 중앙대학교 병원 주변으로만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나마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것까지 다 된다고 하면 이 주변으로도 인프라가 더 새로 개선이 돼서 좀 될 거라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동작구 흑석동의 이 아파트를 좀 추천한다. 네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라 이게 아니고 그렇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하락률 높은 단지 중에 찾는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당장 좋은 거 산다고 비싼 거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고 부족하신 분들은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저희들 표용호 TV에서 좀 전에 제가 사실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시행사 대표를 만났어요. 시행사 대표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유튜브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상승론자라서 사라. 하나는 지금 경제지표상 여러 가지 좋지가 않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 업자들 눈에는 뭔가 팔아먹어야 하니까 이 무조건 사라 쪽이 귀에 잘 들어오고, 또 사실 표용호 TV에 보고 현실적인 이 경기 하락 얘기나 침체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니까 현실은 이게 맞는데 마음은 괜히 더 사라는 쪽으로 끌린다. 이런 말씀을 왜 본인들 업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냉철하게 부동산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 쪽 청담동 쪽을 좀 풀어주면서 다시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이 여파가 과연 갈지 뭐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좀 더 여러분 지켜보시고 과연 이 아파트의 하락률이 더 얼마나 있는지 그걸 참고하시고 나중에 매수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데라님 저기 다 일일이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여기 전에도 다 임장을 다 나눴었고 이번에도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쫙 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도 예만한 게 없더라고요. 여기 하락률 높은 애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에 되게 또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다고 하니까 막 집값도 들썩인다고 하니까 사람들 불안해요 지금. 지금 되게 갑자기 또 조급해지고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집을 살 때 속도가 1등인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속도로 1등 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앞에 리스크가 있는데 1등이 가면 퍽퍽 맞는단 말이에요. 맞아. 리스크를 내 몸으로 확인하고 2등, 3등한테 이거 조심해 라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1등 하셔야지 속도로 1등 하실 필요 없으니까 좀 리스크 충분히 확인하시고 나서 이것도 대형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 움직일 때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2021년처럼 막 무분별하게 막 뛰는 집값이 올라타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요거 여러분 꼭 진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메디테라님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그 중에 어떤 단지는 좀 지켜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줬나 봐요. 많은 분들이 메디테라님 고맙다고 꼭꼭 집어서 진단해 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2탄 뭐냐면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를 찍고 그중에 과연 우리가 지켜볼 아파트는 어떤 건지 이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자, 어디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까? 수도권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를 쭉 뽑아보면 제일 많많이 등장한 애가 평택시예요. 평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평택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미분양의 무덤이 이제 대구에서 평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이 요새 삼성이랑 같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평택 사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하락률 제일 높은 1위 수도권에서 가장 하락률 높은 1위 단지는 평택시 안중읍. 안중이 예전엔 공장 짓기 좋다고 땅값 싸다고 그래가지고 안중으로 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안중읍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담이라는 아파트가 하락률 30%. 심지어 평형이 25평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근데 입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택도 이제 고덕과 고덕 중심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에 있냐,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입지가 있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23년 1월 1일부터 25년 2월 1일까지 그 사이 2년 동안의 지금 집값 하락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근데 2년 동안의 하락률 치고는 높다. 30%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락률이잖아요. 경기도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입지가 입지여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삭동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동삭동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야 되게 고덕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인데. 메인 지역이에요. 메인 지역의 메인 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가 하락한 거예요? 네, 입지가 엄청 좋아요.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드릴 텐데, 입지가 진짜 좋아요. 게다가 29평이거든요. 연차도 이제 막 신축을 넘어서 준신축으로 넘어간 건데 지금 27%나 하락했다는 거예요. 많이 하락했네요. 자, 다음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경기 북부의 동두천시.
아, 동두천. 네네. 이 지행동은 사실 동두천시에서 나름 그래도 메인 입지거든요. 예. 근데 동양 엠파트 아파트는 이제 역에서 조금 멀고, 음. 연식도 이제 준신축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게다가 평형대가 40평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26% 넘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동작동이 다시. 야, 평택시가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택시가 거의 하락률의 상승권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제역 센트럴파크 아닙니까? 예, 얘도 입지가 정말 남다른 애거든요. 그리고 대단지인데 1280세 되면. 네네. 게다가 신축이에요. 예. 근데도 지금 26%. 네, 게다가 33평형, 국민평형. 평택에 지금 그 신규 분양물이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얘가 가격 하락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왜냐면 평택은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아, 삼성전자가 빨리 좀 더, 막 더, 이 사업의 영역도 커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삼성전자가 되면, 평택도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좋아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네. 지금은 아무튼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파주. 파주. 파주로 넘어가서 파주시 목동동의 산내마을 한라비발디 6단지.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서 거의 끝에 있고, GTX A역이랑 조금 멀어요. 버스를 멀죠. 타고 가야 돼. 예, 맞아요. 예. 25% 하락. 네네. 자, 다음이, 남양주 진접읍. 야, 남양주만 해도 괜찮은데, 진저읍까지 가니까. 예. 진접읍도 남양주시의 저 동쪽 끝에 진접읍이 있어서.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3년차 된 아파트인데, 네네. 3년차 된 아파트가 가격이 거의 25% 하락한 거잖아요. 네네. 24.87%. 네. 아, 이거 좀 그렇다. 여기 분양받아서 막 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축이라서 막 신축 프리미엄 붙어서 가격이 쫙 올랐는데 지나 보니까 입지적인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서 이제 현실이 반영되면서 쫙 빠진 거죠. 제가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드려서 표용호 TV를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표용호 TV를 보신 분들,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표용호 TV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진짜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씀이 하마터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살 뻔했어요. 그런데 표용호 TV 보고 망설이다 보니까 어느새 집값이 떨어졌어요. 망설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께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망설이시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 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남양주에 24%, 2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예. 송도. 연수구 송도가 더샵 그린 스퀘어 아파트가 24.74%나 하락했어요. 야, 지어진 지 10년 차면 이것도 사실 뭐 신축인데. 예. 24%, 25%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송도도 그만큼 지금 집값이 좀 불안하다. 쉽지 않다는 예. 거죠. 송도에 사는 제 지인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죄송한데 송도 아파트 값 현실을 얘기 좀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왜냐면 다른 데서는 송도 아파트가 오른다고 다 바람 잡는데 표용호 TV에서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불안해해요. 그러는 더 거예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근데 제가 더 떨어진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송도 아파트 가격에 하락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2년에 기억납니다. 송도 아파트 값이 35%, 40% 떨어져서 급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급매 나온 얘기를 했더니 제 방송을 보고 송도 아파트를 그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사신 거죠. 그분들은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오히려 또 어떤 데서는요, 표용호 TV에 하락한다라고 해서 나온 지역 중에 좋은 단지는 다시 오르더라라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하락한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도까지 한 25%가량 하락했다. 저기가 또 대단지거든요. 1516세대고 평형대가 근데 50평형이라서 그러니까 송도도 대형 평형이 원래 강세인 지역이에요, 송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평대는 지금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송도동에 더샵 그린 스퀘어가 있는 데가 입지가 사실 송도는 공구별로 이렇게 있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더샵 그린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 자체가 메인 공구인 1, 2, 3, 4보다는 5 밑으로 이제 입지가 나누어지는데 그쪽에 입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7개 단지를 수도권에서 딱 찍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메디테라님께서는 어느 단지는 좀 눈여겨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매수해라. 뭐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저는 너무 지금 힘들고 정말 하락률 높은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한 지역이지만 네. 그럼에도 저는 평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 봐라. 네네. 왜냐하면 평택이 지금 고덕이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5, 6억대로 떨어졌어요. 10억 갔다 5억 됐어요. 지금. 예. 반토막 났어요. 예. 예전에 10억 주고 안 사고 지금 사면 10억 주면 집 두 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가치가 있는 애니까 변동폭이 이렇게 큰 거예요. 가치가 없는 애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 네, 그냥 이렇게 횡보해요. 근데 강남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다가 적당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적당히 떨어지고 하면서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평택도 그만큼 가치가 높아서 확 올랐다가 확 빠진 거예요. 이제 이슈가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평택은 앞으로 2, 3년간 계속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앞으로 2, 3년간은 힘들 수 있어요. 삼성이 2, 3년 상간에 이제 회복을 해서 얼마나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평택을 포기할 일은 1도 없어요. 최근에 평택이 힘들어졌을 때 기흥권에 있었던 중심 삼성 그 본부에 있던 거를 평택으로 다 이전시켰어요. 네.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어쨌든 삼성이 지금 그 평택 공장을 더 증설하는 거를 지금 외국 그 이슈 때문에 힘들어서 외국에 지금 신경 쓰느라 이쪽으로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좋아지면 여기 동삭동 가보시면 지금 제가 입지를 보여드릴게요. 예. 네네. 평택의 고덕이 여기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덕의 메인 입지가 여기인데 여기 세교, 동삭, 여기가 고덕 다음에 2등 지역, 3등 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네네. 그러면 메인이 고덕, 그리고 동삭, 뭐 세교, 지제 이렇게 되는데 네. 거기 동삭의 메인 지역인 이 센트럴 아이파크 예. 여기 3단지, 5단지, 4단지, 그리고 여기 지제역 센트럴파크 1단지, 3단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 지금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5단지랑 센트럴파크 3단지가. 그래서 저기가 지금 좀 눈여겨봐라.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입지가 짱이에요. 입지짱이다. 네. 근데 입지가 좋은 애가 이렇게까지 하락률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떨어졌어요 할 때 들어가기가 좋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다만 평택은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고 삼성 힘드니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한 2, 3년 정도 길게 본다 생각하고 모니터링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오히려 좀 고가였을 때 샀던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지금 사는 분들은 30% 정도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저점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대하는 걸 충분히 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간다고 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이 부동산 이 표영호 TV를 좀 끊임없이 보시면서 언제쯤이면 좋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그런 시기가 온다면 자 지금부터는 정말 좀 잘 좀 보세요라는 시그널을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시그널을 드리겠죠. 예. 저희가 뭐 사라 마라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시그널을 드리면 그 시그널을 잘 받아들여서 나는 어디 지역에 아파트를 살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은 앞으로 미분양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미분양되고 분양되는 애들은 이전에 지금 신축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보다 입지가 상당히 이제 뒤쪽으로 점점 더. 예,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애들이 결국엔 신축발이 다 떨어진 이후에는 입지발로 올라가는 애들의 가치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입지 좋은 애들은 이런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잖아 인천 송도가 아파트 가격이 예상외로 진짜 많이 하락합니다. 네네네. 근데 송도는 제가 전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등락폭이 큰 들쑥날쑥하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도 송도를 워낙 유심히 많이 봤었고 그 주변에도 이제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봤었는데 들어가서 투자하신 분 중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신 분들도 워낙 많이 봤었어요. 중간에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쭉 11공구까지 지금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 번씩 공구가 이제 입주 물량이 들어설 때마다 주변에 출렁출렁. 있었던 전세가가 출렁출렁해서 확확 빠지니까 그걸 돌려줄 여력이 없으신 분들. 역전세가 많잖아요. 네, 송도가 정말 역전세가 정말 여러 번 많이 나섰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사장님은 역전세에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많이 알려주죠. 네, 많이 송도에 알려주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허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잘 해주시거든요. 제가 아는 그 유튜브 하는 분 중에 약간 똥똥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송도에 집이 좀 있다고 맨날 이제 자랑을 하신 분인데 요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역전세가 너무 심하게 나서 걱정해 형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라. 그러니까 왜 전세가를 그렇게 높게 받았니? 좀 낮게 받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송도가 그만큼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께 이거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우리 메디테라님은 동삭동 쪽, 평택시 쪽을 좀 지켜만 봐라.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락률 높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락률이 높은 단지 중에 눈여겨볼 애들을 꼽아놨다가 이제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돈을 최대한 덜 들여서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나마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역시 지역 분석의 달인 임장의 여왕 메디테라님 모시고 이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많이 된 단지들을 우리 메디테라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주의 있게 보아라 하는 단지도 소개를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수도권 중에는 관심이 많은 동탄, 남양주, 하남시 쪽을 여러분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아파트 단지가 많이 하락했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하락률 높은 곳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딥니까? 네. 화성 안에서 이제 동탄 신도시 안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쭉 세워봤는데요. 화성시 세솔동이 나왔어요. 예. 송산 그린시티 반도유버러 아이비파크. 예. 자, 세솔동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세솔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요.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같이 등장하는 동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안산생활권이에요. 안산, 경기도 안산생활권이죠. 저쪽 네, 멀리 네.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급인데 이제 7년 차에 들어갔어요. 신축 들어가서 이제 준신축급으로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신축을 넘어서 준신축급으로 가는데도 아직도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딱 그 화성의 위쪽 북부의 끝에 혼자 덩그러니.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호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 체크가 2023년,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5년 2월 1일 사이에 가격을 체크한 거기 때문에 2년 전 가격 대비 얼마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화성시의 세솔동 같은 경우는 16% 정도 하락한 겁니다. 네. 다음 어디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 1개 신도시 옆에 있는 서동탄역 파크자이가 여기가 13.72%. 예. 이게 동탄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중심 지역에서 이제 얼마나 멀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예. 동탄역 파크자이는 조금 약간 그 중심 지역에서 좀 멀리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신축급 이제 국민평형인 33평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14%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동탄에서도 중심에서 멀어지면 이제 수요를 받기가 좀 쉽지 않다. 동탄역도 우리가 사실 동탄역에 GTX 이제 개통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탄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만 뭐 좀 들쑥날쑥하지 그 옆으로 조금씩 멀어지면 이게 또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되게 덮였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제 이러니까 동동탄, 서동탄의 이제 그 갭 차이를 좀 줄인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그쪽까지 수요나 이제 가격의 흐름이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단지가 이제 12.85% 떨어진 걸로 나와요. 저기 제가 아는 분들도 몇 사람이 저기 막 분양받고 막 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년 대비로 따지면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하나 약간 페이크 같은 게 숨어져 있어요. 뭐예요? 그건 조금 있다, 제가.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일단 다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있네요. 네, 똑같이 서동탄역 파크자이 40평대, 약간 33평형이 더 오히려 하락률이 높았죠. 40평대도 10%좀 넘게 하락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봉담. 봉담읍이 지금 5위랑 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봉담, 신동아, 파멜리 40평대, 50평대 대형이 이제 주신축급 애가
거의 10%, 뭐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지동에 아이파크 2단지 5년차 34평인데요. 얘는 입지가 장지동에서 거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하락했다. 네네.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용인 처인거 나와요. 그렇죠. 네, 거의 끝에 동탄 2기 신도시의 마지막 거의 단지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탄을 짚어드렸고 이제 하남시하고 남양주시에 또 많이 하락한 단지를 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 동탄에서 어디 한 군데는 좀 지켜봐라. 많이 하락했지만 이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페이크가 있었다. 페이크 뭐예요? 자, 일단 단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산동 동탄역 반도유보로 아이비파크. 예, 예. 사실 얘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률을 보고 얘가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통계에 잡힌 건데 이게 사실은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월 13일에 6억짜리가 하나 떠요. 대부분 8, 9억이거든요. 그리고 네. 매물은 다 지금 9억대, 10억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호가라는 거죠. 그 네, 매물대라는 게. 호가라는 거죠. 예.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된 가격보다도 2억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증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특수관계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거 특수관계인 거래야.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포기하기에는 아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뭔가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적인 문제가 생기면, 특수관계인과 상관없이도 본인의 세금적인 문제로 한두 물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막 던지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금매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금매를 잘 보셔라.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렇게 금매들을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물건일 수 있다. 네,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확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거 특수관계일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에 정말 탐정의 심정으로 예.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특수관계인일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다. 그렇지. 특수관계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훅 다운시켜서 얼른 팔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이분은 왜 이렇게 본인 집을 싸게 팔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 이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근데 경매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금매로 파는 게 나으니까 그냥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정말 막바지로 이렇게 그냥 넘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매가요. 많은 분들이 뭐 영끌해서 은행 이자 못 갚아서 이 아파트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것도 꽤 많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집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분 대비 좀 더 오르는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오르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무 급등을 해서 그 급등한 것을 다들 빚을 내서 사면 지금처럼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문제지 마냥 무조건 살아 오른다 더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 자체로 보면 무책임한 말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은 하남시하고 남양주시 가볼게요. 네네. 하남하고 남양주시를 한번 보는데 하남시는 여러분들이 경기도권이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잠실로 출퇴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잠실, 그러니까 송파, 강동구, 하남이 쭉 연결돼서 서울 생활권과 흐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동네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네. 훨씬 좋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남시랑 남양주시랑 같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하남시는 거의 없고 남양주시가 거의 하락률 높은 단지를 다 가져갔어요. 아니 24%, 21%, 17%, 15%, 14%, 13%, 11%가 거의가 다 남양주네요. 네네. 게다가 또 진저읍 아까 얘기한. 예, 네. 진적, 화도. 네네. 아니 별내동도 있네요. 네, 별내동도 나왔더라고요. 별내 신도시, 예, 다산 신도시. 예. 저기도 14%가 지금 23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니까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라 이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는 막 무슨 신도시, 무슨 신도시급, 신축급 이라고 해도 다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름 보이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렇다면 메디테라님이 이 가운데 좀 지켜보자라는 건 어디입니까? 그래도 제가 남양주시에서는 꼽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남양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건 아닌데 하락률 높은 단지는 남양주 내에서도 정말 입지가 좀 외곽이거나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별내에 나오는 이 단지들도 이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안에서 핵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 거기 안에서도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고 여기랑 멀고 좀 그런 단지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막 먼저 보기라고 하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남시. 예. 그래도 하남시. 하남시가 지금 17%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이 하남시 선동에 있는 미사강변 리버뷰자이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아파트. 미사 신도시예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 한강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저 잘 알아요, 제가. 오, 또 어떻게 또. 저는 하남시구, 뭐, 남양주시구 제가 다 임장을 저도 뭐 매주 가보고, 일부러라도 가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치가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남길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미사강변 리버뷰자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쪽으로 한강이 보이는 단지들은 대형 평형도 사람들의 수요가 사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수요층이 덜 탄탄한 평형대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까 40평대라서 좀 하락률이 높게 나온 거죠. 저 아파트 제가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저기 학교 앞이잖아요, 바로. 네네. 학교 나가자마자. 여기 중학교. 그렇죠. 바로 거기잖아요. 왜 여기. 제가 그 영상 찍으러 나갔을 때 저 앞에서 오프닝을 했거든요. 아. 저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고 저 인근 일대 아파트 다 둘러보면서 그때가 이제 22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저 아파트 가격 하락한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23년 초, 22년 말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살짝 왔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야 이거 막 올라간다 또 그래서 막 올라타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데드캣 바운스 잠깐 뛰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그 여지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좀 다시 좀 내려오는 내려가죠.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20평대랑 30평대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라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상승 곡선을 타고 회복을 한다 그러면 40평대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게 40평형이라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찾아보면 20평대, 30평대인데도 좋은 입지이고 좋은 단지인데도 급매로. 가격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경기 침체 역할로 다른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경매로 나가기 전에 얼른 좀 싸게 판다 이런 개념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미사신도시 안에서 핵심 지역에 있는 애들은 짝짱하게 가도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동의 리버뷰 자이도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평대, 30평, 이게 제가 보실 때 조금 유념해서 말씀드리는 건 40평대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 마시고 20평대, 30평대도 이 단지가 좀 흔들리네? 그럼 20평대, 30평대까지 볼까 하고 평대를 좀 넓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강연 센터크라는 이제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자기가 얼마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냐? 이제 뭐 잔금을 치러도 되겠느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분이 많이 하락한 가격에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사셨습니다. 혹시나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남 미사 지역이 위치가 참 좋고 일단 쾌적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어차피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계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주요 입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에 나오는 지역들 서울에 이런 한두 군데 가격이 좀 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하방 압력이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리버뷰자이가 30평대랑 40평대 좀 대형으로 있어요. 여기 앞쪽에 있는 애들 대부분 좀 중대형 이상으로 있는데 이 35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률이 30%나 있었어요. 40평대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30평대 오르면 40평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평형대로 보시거나 아니면 좀 평형대를 달리해서 좀 주변의 단지들까지 보시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메디테라님이 사실 직접적으로 임장을 다 다녀보고 다 체크를 하고 인근 부동산 다 다녀보고 직접 다 알고 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저희가 뭐 그냥 대충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5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대격변기가 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격변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나 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때 지금 스트레스 TSR 2단계, 3단계 이제 실시를 좀 미루자, 그만두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붙었는데 이거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트라님 언제 네네. 제가 정식으로 한번 요청 한번 드릴게요. 어떤 거요? 제가 그 부동산 무주택이신 분들께는 주택을 웬만하면 좀 저렴하게 내가 가진 환경에 맞게끔 잘 사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위치 걸 사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아무거나 막 사서 막 오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사면 정말 평생 이거 못 팔고 오히려 빠져나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메디테라님 뭐 몸값이 비싸긴 하지만 저하고의 인연을 좀 소중하게 여겨서 네네. 언제 한번 무료 그 콘서트 때 네네. 와서 이런 좋은 그 위치 정보나 네네. 임장 정보나 또 지역 분석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자리 불러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제가 자꾸 공짜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무료라고 얘기하기 미안해서 왜냐면 시간이 금인데 그 금 같은 시간을 저한테 제가 뺏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서 근데 또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예. 제가 25년도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 그런 부동산의 실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약속 저랑. 네. 네. 여러분 보셨죠, 약속. 자, 오늘 메디테라님과 귀한 시간 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